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빈 환자뿐만 아니라 각종 혈액질환이나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재빈의 경우 치료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고 상태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며 아이들의 경우 교육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 사회, 문화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회나 재단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한국혈액암협회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이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혈액암뿐만 아니라 각종 혈액질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혈액암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병원 및 국공립병원 혈액질환 및 암 전문 의료진께서 질환의 진단, 치료 과정, 신약 및 임상 참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해 주십니다.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 비용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우고 지원 내용은 치료비 100만원, 진료 보조비 월 5만원입니다. 지원 대상의 여부는 한국혈액암협회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투병 지원은 헌혈증, 가발, 감염관리, 바디케어 제품, 펜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혈증 지원은 수혈이 필요한 혈액 및 종양 환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1인 50매 지원됩니다. 매주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증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발 지원은 전체 탈모 상태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우분을 대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항암 가발은 월 남녀 4분에게 지원이 되지만 모자 가발은 월 1명의 여성 환우분께 지원된다고 합니다. 감염관리 지원은 전문 업체의 후원을 받아 집안 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거주 중인 환우분으로 나와 있어 다른 지역에 계신 환우분들은 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염관리 지원은 집안 내 곰팡이, 세균 등의 소독 및 방역 작업이며 청소가 아닙니다. 바디케어 제품과 펜션 지원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지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실에는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제공하는 강의 영상과 의학 정보가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 강좌를 통해 전문의들의 강의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에서는 19세 이하의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름은 백혈병이지만 혈액질환 환자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 환자들을 지원하는 재단답게 다양한 활동과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아암 센터와 쉼터도 이용할 수 있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이 19세 이하의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입니다. 19세 이하의 진단받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 중인 경우 만 30세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화상담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같으며 마찬가지로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헌혈증은 최대 300매 받을 수 있지만 소진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활해야 하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히크만 주머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바느질로 직접 만든 히크만 주머니 5개입니다. 히크만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빠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히크만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재단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만원 이상의 참가비를 후원하여 마스크 키트를 배송받아 직접 마스크를 만든 다음 치료 중인 소아암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을 통해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백혈병 어린이 재단과 비슷한 한국소아암 재단도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비 지원입니다. 주민등록상 속해 있는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사업 중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증 재비는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10%만 내지만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자에 대해 그 10% 의료비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비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에 속하며
상병 코드는 D61.3 특발성 무형성 빈혈입니다. 소득 재산 기준에만 속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제비는 희귀성 난치병이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아닙니다. 허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부분에서 추가공제로 장애인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소득에 제한이 없지만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150만원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을 누르고 추가공제 부분을 보면 장애인 공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0명을 1명으로 수정한 뒤 적용하면 됩니다. 아까와 달리 추가공제에 200만원이 적용되었고 인적공제가 총 350만원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청 시기가 지났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딱 하나,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고 해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고 소득세법상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보면 장애 내용은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확인해야 하는 게 장애 예상 기간인데요. 이건 환자 상태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해서 기재해 주실 겁니다. 영구로 표기되는 경우 계속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영구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면 장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에 진단을 받아야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청구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애 등급은 1급에서 4급으로 구분됩니다. 제빈의 경우 혈액 조혈기 질환에 속하며 이중 1번인 난치성 빈혈군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저처럼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장애를 평가받습니다. 난치성 빈혈군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구분됩니다. 제빈은 A표만 보고 비교하면 됩니다. 1급의 경우 A표 1번 중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있을 경우입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전 제 수치로 비교해보자면 절대 호중구 수가 500 미만, 혈소판 수가 2만 미만이기 때문에 1급에 속합니다. 장애연금 예상 월액표도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9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전화로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 환우에는 다음에 있는 카페입니다. 실제 제빈 환우분들과 가족, 보호자분들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회원수 약 4,400명으로 꽤 큰 규모의 카페입니다. 등급 신청 한 줄만 작성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을 알 수 있고 병원에서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투병 이야기를 공유하며 용기와 희망을 나눠보세요. 지금까지 7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란에 사이트 주소 남겨놓을 테니 방문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